웃음과 반전이 가득한 내 아이의 유쾌한 학교 이야기. 오늘도 수줍은 차만이. 강인송 동화집. 지은이 강인송. 동화와 여행과 농담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 제가 아는 이 동화집의 작가 강인송 작가는 정말 순수하게 동화를 사랑하고 이야기와 글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 4가지 이야기의 챕터 중에 오늘도 수줍은 차만이의 목록을 들려드릴게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 가퓨지를 끌어안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엄마는 작고 마른 손으로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그러니까 만이 네가 학교에서 힘좋기로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지? 나는 대답 대신 휴지에 코를 흥 풀었다. 나에게 새 휴지를 뽑아 손에 쥐어주던 아빠도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 마니한테 그렇게 위험한 건 절대 못 시키지. 그 말에 엄마는 손사래를 쳤다. 당신도 참. 우리 마니랑 경기해야 하는 애들이 더 위험하지. 그 말에 엄마가 까르르 웃었다. 보다 못한 나는 코가 단단히 막혀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다. 아, 그만해요. 아빠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다. 하긴 그때 그 애들처럼 모두 뒤로 나자빠지려나?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그만해. 정말이지 다 그만하고 싶었다. 그날 일은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그날 나는 아침 수영을 마치고 곧장 학교로 가는 길이었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교문에서 줄 맞춰 우르르 울려 나오는 애들이 보였다. 하나 둘 하나 둘. 구령도 외치고 있었다. 학교에 럭비 교실이 생겼다더니 아무래도 그 아이들인 듯했다. 나는 젖은 머리가 민망해서 괜히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아이들이 내 옆을 막 지나갈 때였다. 순간 퍽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애들이 쓰러져 있었다. 실수로 어깨를 부딪힌 것 같은데 나와 부딪힌 애가 뒤로 넘어지니까 뒤에 서 있던 다른 애들도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졌나 보다. 얘, 괜찮니? 돌아보니 한글로 럭비라고 적힌 캡모자를 쓴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럭비 교실 선생님인 것 같았다.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이상했다. 두 눈이 초롱초롱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학교로 향했다. 뒤에서 수런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부끄러워져서 뛰다시피 걸었다. 코앞에 있는 학교가 아주 멀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반 애들 모두 피구를 한다고 나가고 교실에는 나만 남았다. 어젯밤에 읽다만 소설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교실에서 책을 읽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게다가 그날 읽던 책은 무영수가 꾸민 남자아이의 성장기를 다룬 소설책이었는데 무엇보다 주인공이 정말 매력있었다. 주먹질도 안 하고 힘으로 뭘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발레를 할 때마다 총총 뛰는 모습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졌다. 나는 금방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곧 책을 덮어야 했다. 누가 내 어깨를 차서 돌아보니 웬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내가 실수로 넘어뜨렸던 아이들 중에 맨 앞에 있던 애였다. 나는 소설책 사이에 마른 나뭇잎을 끼워두고 복도로 나갔다. 남자애는 꽤나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차만이, 너 운동 좀 한 것 같더라? 나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고개만 끄덕. 사실 나는 책 읽을 때 누가 방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너 데려오래. 나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뜻으로 눈썹을 축 켜세웠다. 남자애는 약간 움찔하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말을 이었다. 네가 우리 럭비 교실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나는 살짝 인상을 쓰고 고개를 저었다. 남자애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렇게까지 싫다면야. 그러고는 휘파람을 불며 떠났다. 휘파람 중간마다 음이탈이 났다. 알겠다고 할 때까지 매달릴 줄 알았는데 좀 싱거웠다. 나는 얼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소설책을 폈다. 그러나 일은 그 다음날 터졌다. 럭비 교실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한 것이다. 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덕분에 내 방까지 전화 소리가 다 들렸다.
차마니 학생은 럭비를 위해 태어난 친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제가 차마니 학생을 세계적인 럭비 선수로 키우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애가 원래 몸도 약하고 건강 때문에 수영이나 등산 이것저것 시키고는 있는데 그래도 럭비는 너무 험한 운동 아닌가 싶고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책을 내려놓고 방문의 귀를 바짝 갖자 댔다.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태그 럭비라고 몸싸움을 하지 않는 럭비를 하고 있어요. 상대팀을 터치하거나 등에 붙은 태그를 떼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정식으로 럭비를 배우겠지만 아이들에게 곧바로 정식 럭비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애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마니가 대학 가려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말이죠. 어머님, 체육특기생이라고 아시죠? 그걸로 대학도 가고 직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럭비를 해서 대학교까지 갔고 지금 선생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엄마 목소리가 순식간에 밝아졌다. 어머, 대학을요? 네, 마니가 가진 어깨는 그냥 어깨가 아닙니다. 어깨왕입니다. 어깨왕. 거기까지 듣고 나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어깨왕이라니. 나에게 말도 없이 그런 별명을 함부로 붙여도 되느냐는 말이다. 사실 내 어깨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건 다 부모님 덕이다. 나는 2.1kg 미숙아로 태어나 어린이집도 못 다닐 정도로 몸이 약했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어릴 적부터 꾸준히 운동을 시켜준 덕분에 지금의 나는 아주 건강하다.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까지 말하기까지 했다. 건강한 네가 우리 집 자랑이야, 자랑. 이제 문제는 건강해도 너무 건강하다는 거다. 뜀박질을 하도 많이 해서 키도 쑥쑥 자랐다. 12살이던 작년에 170cm가 훌쩍 넘도록 자랐다. 지금은 아마 더 컸을 거다. 사반의 농구감독 아들이라는 애 다음으로 크다. 어떤 애들이든 누구랑 다투기만 하면 나한테 달려와서는 얼른 복수해달라고 한다. 나도 안다. 우리 반 애들 중에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애들은 없다는 걸. 크든 작든 내 눈에는 그래봤자 다 멸치로밖에 안 보인다. 큰 멸치, 작은 멸치. 어찌됐든 나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다. 복수해줄 마음도 없다. 그런 나에게 럭비라니. 서로 몸을 부딪히고 큰 소리를 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 싸우는 게 싫어서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게 싫어서 축구나 피구도 잘 안 하는 나란 말이다. 한 번은 어떤 남자애와 같이 피구를 하자고 내 어깨를 붙잡은 적이 있었다. 그때도 나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방해하는 게 싫어서 그 아이의 팔을 살짝 들었다 내려놨다. 우당탕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남자애가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얼른 일으켜 세워주며 말했다. 미안해. 네가 그렇게 넘어질 줄은 몰랐어. 싫으면 그냥 말로 하지. 그 일 이후 학교에 퍼진 나에 대한 소문이 더 우스웠다. 내 팔이 사람 팔이 아니라 들짐승 앞다리였다느니, 내가 읽는 책이 이소룡과 무술이라느니,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소설책을 넘길 때마다 책이 쫙쫙 찢어진다느니 그런 말들이 나돌아다녔다. 그때부터 더 조심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거다. 그것도 아주 크게. 아무튼 럭비 같은 건 절대 할 생각이 없다.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선생님의 전화가 있던 다음날 엄마는 방에 있던 나에게 잠깐 나와보라고 했다. 거실에는 손바닥만한 한 아기 옷 몇 개가 널려 있었다. 귀여워. 이게 다 뭐야? 네가 아기 때 입던 거야. 옷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예쁘지? 내가 이렇게 작았다고? 진짜 신기하다. 많이 너한테는 이것도 컸어. 얼마나 작았는데. 엄마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사실은 엄마가 나에게 안긴 거지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미 소원이 이루어져 있지 뭐야. 나는 웃었다. 기도 들어주시는 분에게 엄마 말밖에 안 들렸나 보다 생각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럭비 경기한다던데. 나는 화들짝 놀라 엄마에게서 떨어졌다.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엄마를 두 손으로 잡은 채 말했다. 싫어. 나 몸싸움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선생님이 네가 가진 체력이 너무 아깝대. 한번 구경이라도 하면 안 될까? 나는 대답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우리 마니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선생님이 스카우트 제의도 할까 싶기도 하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히 내 마음 약하게 만들려고 저러는 거 다 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약한 소리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딱 한 번 구경만 할 거야. 구경만. 럭비 교실 들어간다는 건 절대 아니야. 알렸지? 엄마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휴.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토요일 오전 럭비 교실 아이들끼리 팀을 나누어 펼치는 결선 경기가 열렸다.
나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부랴부랴 학교로 향했다. 운동장에 럭비용 헬멧을 쓴 아이들이 보였다. 한창 경기가 진행 중이었다. 근데 좀 이상했다. 태그 럭비라더니 태그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보였다. 나를 발견한 선생님이 얼른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모자에 적힌 열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와줘서 고맙다 마니아. 오늘 경기 잘 보고. 선생님, 그런데 태그 럭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물음에 선생님은 별거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오늘은 애들이 그냥 럭비 경기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규칙은 간단히 알려줬고 우선 한번 해보기로 했어. 별 탈 없을 거다. 나는 햇볕이 덜 드는 벤치에 가 자리를 잡고 경기를 관람했다. 그때였다. 아이들이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데도 금방 일어나 다시 경기를 했다. 사실은 경기인지 싸움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 옆에서 온화한 얼굴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가서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것 같은데요? 하하, 싸우는 게 아니라 경기 중인 거야. 경기 중이라고요? 저게요? 태클을 거는 중인 거지. 자세히 보면 허리 밑으로 두 손을 내리고 상대 선수를 잡는 거 안 보이니? 저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 잘한다 우리 애들! 선생님은 오히려 뿌듯해 보였다. 나는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부모님 따라 다양한 운동 경기를 봐왔지만 저렇게 여럿이 한데 엉켜서 황소처럼 달려드는 건 처음 봤다. 나보고 저걸 하라고?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럭비가 얼마나 신사적인 스포츠인지 아니? 규칙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배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 나를 내려다보고 씩 웃으며 말했다. 많이 너한테는 껌일 거라고. 나는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슬금슬금 엉덩이를 옆으로 밀며 조금씩 교문 쪽으로 움직였다. 그때였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타임! 쉬는 시간이다. 아이들이 헬멧을 벗으며 우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땀 냄새가 훅 끼쳤다. 아이들은 언제 몸싸움을 했냐는 듯이 장난치면서 생수를 나눠 마셨다. 지금 도망쳐야 한다. 안 그러면 경기를 끝까지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나는 선생님의 손아귀 아닐 것이다. 안 봐도 뻔하다. 나는 어느새 벤치 끝까지 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던 선생님이 고개를 휙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를 말했다. 쟤 잡아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싫었다. 정말 싫었다.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것도 한데 뒤섞여 땀을 흘리는 것도 나는 도망쳐야만 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온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걷어냈다. 큰 힘을 쓰지는 않았다. 그냥 어깨로 한 번씩 밀쳤다. 게임을 튄 터라 기운이 없는 아이들은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다. 나는 한 명 한 명 쓰러질 때마다 큰 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 머리 조심해. 쓰러진 아이들 너머로 선생님이 보였다. 모자에 쓰인 열정이라는 글자도 보였다. 나를 향한 선생님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더니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내게 소리쳤다. 차만이, 이래도 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는 90도로 인사했다. 그리고 곧바로 교문을 향해 뛰었다. 뒤에서 꽥 소리 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너 같은 수재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때 누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손의 주인공을 봤다. 우리 반까지 찾아왔던 그 아이였다. 전력을 다해 뛰어오느라 차오른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 이렇게까지 럭비가 하기 싫은 이유가 뭐야? 어? 누구는 못해서 안달인데. 아휴 숨차.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뛰면서 말했다. 난 평화주의자니까. 나는 뛰었다. 목적지는 럭비가 없는 곳이었다. 나는 럭비나 열정, 뭐 그런 글자가 영영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곳을 향해 달렸다. 끝.